한국전략문제위 문의입니다. 아까 정전 사무총장이 발표하신 거를 다 들었고 다 동의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 중에 군심 위반이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재판제도 잘못되면은 나라가 기운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우리가 복속이 되기 전에 대한제국 하면서 1894년에 하복개혁을 했는데 형사재판제도를 바꿨거든요. 위리치 없애고 했는데 고종이 대한제국 만들면서 보수방송화 해가지고 다시 그걸 이렇게 무리가 시키는 바람에 백동화 발행된 거하고 이 인플레 때문에 민심 위반돼가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오면의 교수의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에 보면은 이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사법제도와 관련된 이런 논란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보다 더 높은 게 국민정서법입니다. 이 국민정서법의 눈치를 보고 국방부에서는 아니나 다락전에 예상을 했어요. 군기교육은 대대장 이상 지휘관 승인하에 시킨다.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법군 제도의 변경 시도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의 좌파 정권 시절에 계속 시도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재준 육군 총장이 반대를 하고 군지휘관들이 문제점을 들이대면서 개편에 대한 반대를 이렇게 발언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1년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군사보건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세 가지를 제외하고 민간 법에서 이제 세 가지 경찰이 수수해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 요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은 6.25 때 말이죠. 워커 장군이 하만 쪽에 이건 육사단이 갑자기 그리 닥쳤어요. 그러니까 상주에 있던 25사단 킨 장군한테 야 하만하고 마산 쪽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180km를 밤새고 달려가지고 이렇게 킨 특수임무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간신히 이 낙동강 전선을 했는데 그때 워커가 뭐라 그랬냐면 스탠드 올 다이 진지사수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런 무식한 군국주의 같은 발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메가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주의 군대 내에서도 군대 내 민주주의는 없다 하는 이런 발언으로 아주 워커 장군을 보냈습니다. 이 군 업무라는 게 돌격하면 전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시를 내리고 받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인권을 무시했냐 안 했냐 하는 이런 군 임무 수행 간에 이러한 사고를 인권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군형법과 군 복무규율이 있거든. 그럼 그거를 적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군 통수권자가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경찰하고 군헌병,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넘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알력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지휘관이 국군 통수권자가 해줄 조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군을 정예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거 집단 지성이 과연 여론이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니까 극명하게 달려요. 연령이 좀 연료하신 분들은 당장 돌려줘라 군으로.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군에서 그만큼 여태까지 잘못했으니까 이게 뺏긴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업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제도는 군의관이 업무대 야전병원 통합병원을 거쳐가지고 안 되면은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용을 또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법제도도 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은 상심제도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무리하게 그걸 하느냐.
이 군 작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어떤 기관이 5기관이 있는데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인데 이게 수사권 박탈하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기무사 무효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보를 강화시켰느냐 약화시켰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그런 사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인모에 외국군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미국, 자위대, 독일, 프랑스, 영국군, 중국군, 대만을 거는데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게 저는 영국군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유인모 참조해 보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를 해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고급 부장판사 최근에 퇴임한 분의 의견은 이건 잘못되었다. 국방부도 잘못했고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시된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볼 때에 군이 이제 핵가족과 이 상황에서 병사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제 집단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민군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법과 작전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방 백서를 읽어보는 군인이 별로 없어요. 국방일보는 예비역들이 보는 현역은 보지도 않습니다. 예비역들이 국방일보를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국방일보를 봐요. 군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법제도가 민군관계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과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런 활동을 겪었거든요. 메가더가 전쟁 중에 51년 4월 11일 날 파이어에 해임이 됐습니다. 이때 헌팅턴 교수가 충격을 받고 과연 군 지휘와 문민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거를 기술한 책이 군인과 국가라는 책입니다. 군연금도 자유를 구속하는 데 대한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상입니다. 이거를 맞다 잡다 이걸 논하면 미국은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죠. 이런 점은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전시에는 이제 다시 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전혀 안 하다가 군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시에 될 수 있느냐? 일어나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군인도 아까 말씀드린 리걸 마인드 지휘관들이 예전에는 영천군에 해놓고 그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시 무효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군 지휘도 리걸 마인드, 이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군 전투력을 국민이 키워야 되는데 이 사망사고로 전부 이처럼 작전 수행 중인 그런 상황, 즉 함정이 배 타고 가다가 그 사고 생기실 때 그럼 작전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느냐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오발사고 사격 훈련하다가 오발사고 나면은 훈련 중단하고 그거 처리하자고 또 난장판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방감찰관 제도 또는 이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전문기관이 이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군의 사기가 이게 군의 간부의 사기냐, 군 전체의 사기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 결론은 어떤 군의 사법 제도는 일원화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벌려줘야 된다 이렇게